네, 매일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 기준가 단타 매매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준가 단타에 대해서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어, 기준가 단타 매매는 기준가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2% 기준가 대비 마이너스 2% 정도를 손절을 잡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수익도 2% 이상 나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하고 우리가 장중에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가 단타라는 부분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나 혹은 이해도가 좀 있다면은 더 원활한 좀 거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번 이제 물어본 것들을 사실 계속 물어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로 또 딱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보면은 더 방송을 시청하시는데도, 또 여러분들이 기준가 단타 매매를 하는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기준가 단타 매매하는 방법에서 이제 기준가 단타 매매를 이해를 해봅시다. 기준가 단타 매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타를 볼 때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파는 게 단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매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돌파와 눌림이라는 게 있겠죠. 돌파와 눌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파라는 건 어느 일정의 가격대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단타 매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눌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이제 눌림은 보통 이제 단기 분봉상의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그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내는 구간, 혹은 가격적으로 이제 눌려가지고 눌리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준가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이렇게 잡아두고 기준가 부분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나중에 반전이 나와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눌림 단타 매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가격적인 단타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 가격적인 단타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돌파와 눌림과 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이제 지지와 저항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지에서 사가지고 저항에서 판다. 혹은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더 올라갔을 때 판다. 그래서 이 돌파와 지지, 이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가격적인 지지 혹은 저항. 보통 일반적으로 고가 돌파해가지고 신고가 낸다, 뭐 한다, 이건 가격적인 지지와 저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평균선, 방향적인 지지 저항. 예전에는 이제 가격적인 지지 저항을 이제 정적,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적 지지다,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바꿔봤습니다. 가격적인 지지와 저항이 있고 방향적인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적인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이동평균선 매매죠. 이평선이 지지할 때 매수해가지고 멀어질 때 매도하는 방식, 혹은 여기 아래쪽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이탈해서 꺾였을 때 매도하는 방식. 이걸 이제 방향적인 배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지를 한번 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 어쨌든 또 여기서 이탈이 나오면 이탈이 나온 걸로 끝이다. 그 다음번에는 이 이평선을 깨진 상태에서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의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이제 이동평균선 방식이고요. 가격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전의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가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저항이나 이제 지지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 그래서 기준가 단타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눌림에서 가격, 그러니까 횡적이죠. 옆으로 수평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보면은 보통 이제 눌림이니까, 눌림이 지지가 되고 나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한 거 손이 느려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비교적 단타 치고는, 단타 다른 매매 치고는 이제 비교적 대응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대만 지켜주면 여러 번 거래가 가능하다. 그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놓고 여러 번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의, 그리고 주식이니까 방향이 상승으로만 나와지면 수익이 낼 수 있잖아요. 상승 후에 방향이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적어요. 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위에 이제 예시를 든 방향성대로 한번 보면은 아래쪽에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또 1, 2% 올라왔다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밀려오면 또 매수, 또 1, 2% 빠져갔다가 수익 났다가 또 빠지면 매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번 거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지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급등했다 푹 하고 빠지거나 니밀리밀리 빠지다가 푹 빠지거나 아니면 계속 이쪽으로 있는 하락이 나오면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만 지켜주면 여러 번 매매가 가능하고, 또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큰 방향성이나 빠른 움직임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대응이 쉬운 단타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비교적 쉽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손 느려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여러 번 거래가 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의 방향이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림이 적다라는 건, 이게 지지를 하다가 어쨌든 올라와서 위로 올라와서 바로 직전 고점이나 당중 고점이나 이런 것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흔들림이 마냥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래쪽에서 잡아놓고 여기서 가져온 상태라면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라도 좀 여유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점을 돌파를 내가 확인하는 데까지 어떤 심리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알아두면 또 이제 좋겠죠. 단점은 기회비용의 소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비교적 낮은 변동성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죠. 보통은 낮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돌파라고 하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 나오면은 대부분 어쨌든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근에 고가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돌파라면 고가를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의 고가를.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돌파하는 순간 돌파가 안 된다면은 수분 내에 그냥 털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기회비용이에요.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근데 눌림이나 가격적인 지지를 보는 경우는 장중에 좀 계속 좀 여기만 지지는 되고 있지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위로 많이 못 올라가고 계속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자, 이것도 정해두고, 아래쪽에 2%가 깨지면은 정리하자, 이것도 이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내가 변동성이 고가를 갱신하는데 바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잘 나오지 않을까? 잘 나온다가 아니라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겠다, 돌파가. 이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정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시세가 그렇게 좀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다 싶으면은 좀 먹어두면 다시 좀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또 그 자리가 올 거니까,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의 소요가 걸린다, 시간적인 소요가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오전장에는 이제 기준가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돌파가 잘 나오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기준가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해도 돌파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장중이나 오후장을 거래를 할 때는 이게 장중 눌림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소요가 뭐 거의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낮은 변동성의 기대수익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일단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눌려가지고 지켜내주고 있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기준가로 정해놓고 거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보통 돌파가 나오면, 이제 돌파 매매는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고 일단 밀리지만 않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장중에 이런 눌림 단타를 접근을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바로 위에 정고점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 먹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요 정도까지 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나 있는 수익을 기점을 기준으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좀 더 버텨가면서 큰 시세가 나오는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원래 눌림에서 돌파까지 나오는 게 서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종목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이제 LS 에코에너지 이걸 오전에 이제 41,500원을 한번 접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도 46,000원 기준으로 에코에너지를 같이 두 번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에코에너지 그래서 41,500원과 46,000원을 기억하고 오늘 봅시다. 자, 오전장에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기본기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죠.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뭐 주가 위치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뭐 이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봤을 때는 이제 41,500원이라는 자리를 아침에 한번 갔다가 눌렸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점으로 놓고 보려고 하는데 계속 강한 거야. 강해서 이제 그냥 돌파로 42,500원, 43,000원에서 돌파로 잡고 2% 돌파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41,500원이랑 가정 기준점으로 43,000원, 32,500원 요 정도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기준가가 깨지면 팔자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오전장에 굉장히 강세로 이어져 가지고 돌파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이제 어디서 팔 거냐, 뭐 일봉에서 자리들도 보고 해야겠지만 여기서 기준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 빨간 선이 보통 깨질 때 매도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직전 고가에서 여기서 분할 매도 충분히 좀 어쨌든 수익 만족하는 수익에서 파는 거는 항상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준가 단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오후장에 이제 46,000원 기준점으로 본 거죠. 46,000원 기준점으로 놓고 45,000원대 정도까지만 안 빠지면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46,000원에서 계속 지지가 되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밀렸을 때 우리가 46,000원 오후장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46,000원을 체크를 한 건데요. 여기서 46,000원에서 봐가지고 위까지 또 올라왔죠. 여기가 47,500원이에요. 그럼 47,500원인데 이게 직전에 고점대 구간 언저리여서 여기 빠지는 부분 뭐 7,000원 뭐 이 정도에서 팔면 또 한 2, 3% 2% 정도는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다시 또 이제 1시가 넘어서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 밀려가지고 나면은 또 46,000원 구간이 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재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대가 안 깨지고. 그리고 제가 바로 직전에 또 영상 올렸던 거서 횡보를 하거나 지지부진하거나 했을 때 가장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제 10원이라도 저가가 올라가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어쨌든 저가를 올려주는 흐름이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서 또 47,500원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판에 같이 봤지만 여기 구간을 이 봉으로 하나 뚫고, 그 다음에 직전에 오늘 장중 고가를 그 두 번째 봉으로 뚫으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계속 이 이평선을 깨지 않는 상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장중에 한번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분할 매도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도를 해놔야 또 아래쪽에 밀렸을 때 내가 다시 사는데 부담이 또 심리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나중에 왜 제가 1%든 2%든 좀 지지부진하거나 하면 먹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기준가 단타 매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